자, 우리가 이제 7번에 대해서, 우선 총론, 전체적인 교재의 어떤 지식을 쌓아보고, 수학교재 지식 쌓아보고, 중등, 초등과, 자, 고등을 나누어서 유형서, 심화서,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구성하는 네, 기본편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의 심화편, 네. 유형서의 기본 내용과 심화편. 심화서의 기본 내용과 심화편. 그래서 실전 적용하는 법, 그다음에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려 8번의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7번의 라이브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 이번이 8번째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디에도 좀 끼워 넣기가 그래서 이제 마무리 리스트로 좀 추려낸 것이고요. 뭐 앞에 내용을 약간 보강하거나 이제 정리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뭐 펜과 메모지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설거지 하시면서 그냥 청소기 돌리시면서 아니면 다른 책 읽으시면서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결국은 이 수학 문제집을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은 뭐냐? 자, 이제 사실 Q&A를 하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 질문의 한 6, 70%, 한 80% 가하게는 이렇게 문제 풀었는데 그다음에 뭐 풀어야 돼요?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맞는 거기 때문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수학 문제집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7번의 라이브로 모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예,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단순한 결론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어머님들이 어, 좀 아이와 호흡을 해서 좀 많이 어, 공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학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올려놓은 7개의 영상을 2배속으로 보셔도 충분히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공부가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시간 낭비가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좀 실수하거나 잘못돼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심화서가 안 풀릴 때 개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유형서로 돌아가는 그런 오류를 절대 범하지 마라. 유형서는 완성이 한번 됐으면 오답 리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답 리뷰를 하고 나면 결국 심화를 풀 수 있는 준비 상황이 된 것이고 그 준비 상황에 따라서 심화 문항을 열심히 도전하고 풀면 되는 것인데 그 심화 문항의 어떤 한계성,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막막함으로 인해 다시 유형으로 유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유형으로 유턴해서 유형을 뺑뺑이 계속 돌면요. 쉬운 문제로 계속 돌면은 쉬운 문제를 푼다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무한 루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형과 어떤 심화 그 사이에 있는 간격 때문에 간극이죠. 결국은 심화는 계속 못 풀고 유형은 계속 다시 풀어야 되는 이런 무한 루프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심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그 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도전하고 고민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다. 결국은 문제집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지속적인 상상성 있는 공부를 위해서 어머님들이 아이의 수학기를 열어주시는 게 결국 아이가 수학을 가장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대비하여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예,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쉬운 것을 반복해서 잘할 수 있는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도전하는 그런 과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지사이님 안녕하세요. 자, 유형의 완성을 심화의 빌드업을 이런 어떤 두 번째 테마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재를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을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센수학을 풀었어. 그다음 못 풀죠? 네. 이런 표현보다는 센수학을 풀고
오답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 오답의 어떤 완성까지 이뤘습니다. 예, 이제 아이는 센스와 B스텝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풀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1분까지 풀었습니다. 혹은 블랙라벨까지 풀었습니다.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늘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풀었냐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못 풀었는데 전부 다 질문으로 그것들을 해서 해결하고 선생님의 풀이만 받아 적어서 밥습적으로 공부한 심하나, 네. 혹은 본인이 끙끙거리면서 연구해서 뭐 유형을 풀었다면 거기에 들어간 쓸데없는 시간이나, 예,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은 유형별로의 완성을, 그다음에 심화는 심화로서 어떤 최종 입시 수학의 목표는 빌드업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 말이 이번에 있는 저 유형은 완성을, 심화는 빌드업을 저 말만 상당히 잘 지켜서, 예, 학습 방향을 설정해도 크게 실패는 없다. 예. 뭐 저 말을 지킨다고 뭐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다가, 저 말만 지키면 꽤 낭패를 보진 않겠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심화서를 볼 때 주 목적은 결국은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서 풀 수 있는 문항을, 예, 높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까지를 풀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 이게 되겠고요. 유형의 완성은 결국은 입시 수학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으나, 네, 별로 관련이 없으나, 물론 이제 고등 가서 아주 쉬운 문제만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유형의 완성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시간과 끈기가 오히려 성실함이 더 중요한 문제겠죠. 예, 그래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쪽은 어떤 완성을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저게 효과적이다. 안정적이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세금 반드시 다 푼다예요. 네. 유형서두에 붙어 있는, 예, 심화 라인, 예, 유형서에 붙어 있는 심화 라인이 있어요. 어떤 유형서들 보면은, 예, 심화가 붙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고등 과정 센, 예, B랑 C가 있죠. 예, C를 안 풀고 싶으면 센 B를 사시고, 예, C까지 풀 거면 센 C를 사시고, 예, 유형과 심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거고, 뭐 마플 시너지 챌린지 맞나? 예. 어쨌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품의 거기 최고 난도, 뭐 수능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초견에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버거울 수도 있는데, 뭐 반드시 처음 볼 때 다 풀 필요는, 풀면 참 좋고, 예, 좋겠으나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문제를 잘라 풀는 거는 뭐 사실은 전략적인 선택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결국 언젠가는 그 수록된 문제들, 집들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들은 언젠가는 결국은 다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날리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완건이 돼야 된다. 특히 유형서 같은 경우는요. 유형 문항 부분에 대해서 완건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코스 문제만 풀고 짝수 문제만 풀고 근데 코스 문제만 먼저 풀고 짝수 문제는 나중에 풀고 이건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예, 그 아이의 단점과 아이의 형태에 따라서 뭐 좀 문항들을 이렇게 다시 구성해서 풀고 이런 것들은 뭐 상관이 없겠으나 아이의 어떤 보정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결국은 유형서는 완건이 필요한 거고요. 심화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완건보다는 어려운 부분, 즉, 뭐 심화서가 레벨 1, 2, 3로 나눠져 있다면 3를 다 풀어야, 예, 다 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문제집을 다시 선정해서 좀 쉬운 거를 하고 빌드업을 해서 그 문제집을 다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은 전체 문항, 예, 유형 전체에 대한 완성, 그 다음에 심화는 가장 어려운 레벨 3, 예, 에 대한, 예, 풀이가 다 진행이 돼야 이게 이제 어떤 책의 완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늘 얘기 드리는데 책 풀고 버리면 안 됩니다. 예. 뭐 지금 뭐 고등과정 해요. 그러면 뭐 이제 초등책들은 버려도 되고요. 근데 나의 현행이 지나갔어요. 나의 현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2야. 그러면
음, 뭐 중1 책이나 중2 1학기 책들은 버려도 됩니다. 그건 크게 상관은 없으나 예,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행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책은 버리시는 게 아니다. 즉 갖고 계셔야 우리 아이들이 그 오답 노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만의 가장 좋은 어떤 리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계셔라.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가볍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 뭐 새로운 내용과 정보를 드리다기보다는 예, 그냥 기존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자, 좀 마지막 정리하는 이런 느낌을 한번 갖고 싶어서 예, 이런 라이브 중입니다. 다들 듣고 계시죠? 예, 다들 어디 가셨을까? 아무도 채팅에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캐슨캐님 안녕하세요. 강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추가 문제로의 보강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선행과 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구조와 제가 생각하는 구조 중에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뭘까? 이 생각을 좀 해서 4번을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저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시중서들,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로만 우리 아이의 입시 수학이 해결이 된다. 뭐 요렇게 좀 생각들을 안 하시겠죠, 물론. 근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시중서의 빌드업과 라인업, 사실 제가 이제 뭐 콘서트에서도 이제 얘기를 드리고 강연들 다니면 정리를 해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서점 가면 얼마든지 득템하면 득할 수 있는 시중서로 아이들의 심화 빌드업이나 유형의 완성, 뭐 고급 유형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건 매우 이제 기초적인 학습 준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굉장히 강도 높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그것으로만 이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좀 다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떤 시중서 몇 개만을 제대로 풀어서 수능에 만점이 나오는 구조, 뭐 예를 들면 이피수학이 뭐 해결되는 구조, 뭐 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아주 격하게 타고나지 않는 한 생각보다 많은 문항수를 풀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양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양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양치기가 정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치기가 필요한데 그 양치기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시중서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겹치는 것도 많고 결도 다르고 아이에 필요한 실제 유효한 심중서도 아이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 기출서면 이름만 달리해서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고 뭐 고3들이 보는 책 수능 뭐 이런 거 정해져 있고 뭐 시중사에 있는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들도 다 그게 기출 문제 따다 놓은 거고 사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더 위에 킬러로 올라가면 여기 갑방고나 대치동 학교들 뭐 전사고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한 번 고사 치를 때 한두 문제 좀 더 나오는군요. 한 두세 개 그거 모아서 몇 문항 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결국 시중서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아이가 풀어야 되는 문항에 대한 포션 자체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뭐 정석을 풀고 센을 풀고 물론 중등 같은 경우는 센 유형에 정말 어마무시한 많은 유형들이 거의 다 수록이 돼 있지만 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의 유형서 책의 모든 유형을 담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유형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유형을 다 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형을 통해서 아이가 연계하여 같이 풀 수 있게 또한 일도 없고요. 사실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레벨 7, 레벨 8 이런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 레벨 7의 문항이다. 그러면 그 레벨 7의 문항을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 6, 7, 8을 풀 텐데 그 책이 사실 시중서에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심화서는 문항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뼈대, 기본적인 방향, 어떤 방향과 기본적인 뼈대는 뭐 시중서로 어쩔 수 없이 선행 시에는
그 근간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잡고 가나, 결국 나중에 이제 현행을 맞이하게 될 경우나 고등학교 가세요. 현행을 맞이하게 될 경우와 그 사이사이에 있는 빈틈을 찾아보면 결국은 휴가 문제, 즉,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 아닌 그 외의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풀고 봐야 된다. 지금 본인한테 본인의 수학 실력을 이롭게 하는 효과적인 문항들을 많이 봐야 된다. 이게 결국은 사실은 어 약간 어머님들이 해결하기 힘든 영역 섹터가 되겠죠. 근데 저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이제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치동 출신 키즈들, 키즈들이라고 할게요. 뭐 지금은 키즈가 아닌 거죠. 성인이 됐던 아이들. 뭐 좋은 입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대치동에서 뭐 의대 가고 한 친구도 물어보면 대치동권에서 뭐 고쟁이 절대 등급 이런 문항을 안 푼 학생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해야죠. 너 절대 등급이랑 고쟁이만 풀었어? 그러면 아유 아니요 아니요 그건 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진 시중서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그 시중서로만의 어떤 완성은 거의 아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행의 포커싱과 실제 고등학교 갔을 때 이기수학의 어떤 구조 자체는 좀 차이가 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 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서 그 문제집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완건을 하면 그 아이에게 모두 다 반영이 되고 하겠지만, 어떤 과정이나 때때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문제집이 아니라 결국은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항이 중요하다. 자, 유형은 사실 책 이렇게 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형 라인은 문제집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잘 정리되어 있는 유형이 잘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심화 빌드업의 과정에서는 유형 뭐 심화서 시중의 심화서의 어떤 문제집보다는 어떤 문제들을 풀리냐. 그러니까 약간 여러 문제집을 복합적으로 풀리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고, 혹은 아이한테 필요한 문제들을 별도 발췌한 이런 과정이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집 편을 총 정리를 하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정리했나? 어쨌든 이런 정리들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선에서 뭐 사실 100%를 다 표현하거나 알려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 보고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100%를 다 하겠습니까? 100%를 다 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재 때문에 적어도 헛발 딛거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도움드리려고 무려 장작 8편의 장, 8번의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자, 뭐, 영상이 지워질 것은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돌려보면서, 뭐, 부족한 부분 찾아보시면서, 앞으로, 자, 어떻게, 자, 아이들 이렇게 할지, 저희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8번의 라이브를 같이 약간 공부하듯이 쫓아오신다는 분들 좀 몇 분 계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뭔가를 크게 정리한다는 게, 어, 처음 할 때는 그냥,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더 진행이 되고 나니까 뭔가 보람되고 좋네요. 네. 처음에 아이디어 주신 우리 푸글렛 분 중에 한 분, 한 분이 해줬고, 세 분이 되게 강하게, 네, 재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네 분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8번의 라이브, 중복되는 내용도 제법 많았을 텐데, 따라오시면서 같이 응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 분들, 푸글렛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제집 총정리편 8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이어서 받을게요. 어, 기브레이브님, 기하군지 중3의 고1 3월 6월 모고는 1등급 컷 정도 나오는데요.
구몬은 점수가 안 나와요. 현재 과외에서 미적분원 쌩까지 끝나가고 있어요. 집에서 고3, 고1, 36 뭐 다시 풀면서 오답하고 있는데, 과외에서는 대수원을 끝나면 확통이나 기하 나가신다 하는데, 저는 공수투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자, 우선, 비브레이님,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1 산모는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3 아이라 하면, 예, 뭐 굳이 의미는 없는데, 지금 고1 산모가 뭐 1등급 컷 정도 나오고 있으면 사실 중학교 단계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완성이 돼 있는 것이고, 6월목어는 이제 그 고1 1학기 부분, 그러니까 수상 앞에 이제 대수 파트죠. 나쁘지가 않은 건데, 구모가 이제 본격적인 고1 모의고사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모를 실제 보면은 범위가, 예, 뭐 지금 이제 좀 편제가 바뀌잖아요. 편제가 바뀌었긴 해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이제 보통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내년 구모는 도형의 방정식이 없겠죠. 일부 조금 있거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범위랑 좀 익혀서 보시면,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공통수학 원투의 심화 빌드업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통수학 원투 심화 빌드업을 한다 쳐서 지금 대수나 지금 미적분의 어떤 진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음, 근데 지금 미적분 원생까지 끝나가고 있는데 다시 대수 원이 끝나면이라고 치셨는데 이게 좀 잘못 치신 거죠. 그래서 미적분 원이 끝나면, 예, 미적분 원이 끝나면 거기까지로 두시고 확통을 나가는 건 대찬성, 그 다음에 공통수학 원투의 심화 빌드업을 반드시 병행해 주시는 투 트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 트랙은 공통수학 원투에 대한 심화 빌드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뭐 육모와 구모의 점수 차를 좀 비교해서 하셔서 공통수학 원투의 완성도를 좀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공통수학 원도 저 빌드업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럴 때는 오히려 공통수학 원부터 빌드업을 시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질문을 자세히 해주셔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네요. 네. 예,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요. 침달 과정은 레벨 10 중 어느 정도일까요? 어, 고등 심달, 굳이 레벨 10으로 비교를 하자면 고등 심달은 레벨 1이 6, 7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레벨 2가 6, 7, 6, 7 주력에 8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레벨 3가 6, 7, 8에 9가 살짝 들어오고요. 조금 있고요. 레벨 4는 라스트 레벨이죠. 네, 라스트 바는 어, 9, 10만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반을 구성할 때는 이 심화 빌더 구조에서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레벨 1은 6이 주력 7 조금, 레벨 2는 6, 7 주력 3 조금, 레벨 3는 6, 7, 8 주력에 그가 조금, 그 다음에 마지막 반은 예, 준킬러 킬러만 있습니다. 레벨 10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설명을 위해서 나눠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라리님 닉네임이 너무 웃긴데요? 너 날라리야! 너 왜 날라리야! 뭐 이거. 그래서 저희 때 용어 아닌가요? 날라리? 날라리의 조건이 뭐였죠? 어머니들? 날라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날라리죠? 날라리의 조건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날라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어,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면 날라리인가? 술 먹으면 날라리인가? 아닌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날라리였나? 기억이 안 나네. 교복을 뭔가 변형 개조해서 입는다, 이런 날라리인가? 아니지 않나? 뭐 기억이 안 나요. 네. 어, 날라리님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 자, 초 아들 혼자서 중1-1하고 있는데요. 2-1, 3-1 순서로 하면 어떨까요? 상관없습니다. 예. 대수 파트만 쭉 이어서 순서를 나가도 되고, 예, 기아도, 기아도
1-2, 2-2, 3- 이렇게 순서로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3-1과 2-1을 동시에 한 상태에서만 동시가 아니라 한 상태에서만 3-2가 돼요. 그러니까 3-2는 결국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하 먼저 하면 안 될까? 이런 분들이 계셨던데 그건 안 되고 대수 먼저 하는 건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죠? 이게 뭐 이게 약간 계통 계열의 수학인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제 주니어 직접 지도하고 있잖아요. 제 아들이 저렇게 나갔어요. 네. 1-1, 2-1, 3- 먼저 하고 그다음에 1-2, 2-2, 3-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다시를 왜 그렇게 했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님, 수험 개념원리 RPM 쌩까지 오답 끝나고 수투 RPM만 2번 했거든요. RPM 2번. 네. 미적분투 맛보기 1일까요? 어느 정도쯤 선행한 효율적일까요? 요거는 제가 2부 때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니까 좀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아직 수배적 미적분 맛보기 하지 마세요. 이 상태면은 이제 우선은 수원수투 빌드업이 좀 더 필요한 상황. 수원수투 심화학습을 먼저 하시고 미적분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공수원 빌드업은 고쟁이 정도부터, 네, 고쟁이 정도부터 하면 약간 아이가 수월할 것 같고요. 살짝 높여서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비브레이브님, 아이가 중3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죠? 모의고사 기출서 풀리세요. 모의고사 기출서. 예. 자, 라첼님, S스캔은 언제 연락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체험단들이 실제 엑스스캔 받을 날짜를 정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엑스스캔 이제 시작이 되고 체험단들이 성공적으로 스캔이 완성이 돼서 진행이 되면요. 그건 이제 뭐 저도 모르는 거냐고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있으니. 이게 뭐 기계적인 작동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어떤 구조. 물론 제가 이제 로직이나 메커니즘을 다 만들어 놓긴 했지만 딱딱 떨어지는 어떤 뭐 선술적인 역학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같으면 뭐 바로 출시가 되겠으나 이건 좀 아이들과의 합의나 시험 환경에 대한 분석 등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려는 거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겠는 게 S스캔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그 버전 1 버전보다 이미 혼자 계속 생각하면서 한 버전 한 3, 4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도 이걸 좀 추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험단도 살짝 한 주 정도 뒤로 미뤄진 일정이고요. 그래서 체험단들의 1차 체험이 무료 체험이 다 끝나면 그리고 나서 대대적으로 이제 확실히 완성이 됐다. 이게 이제 아이들의 시험 실력에 진짜 기여할 수 있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스캔이 되었다 하면 그때 정식으로 출시를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에세스캔 자체가 이제 아이들의 수능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고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보정 치료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실력을 끌어올려주고 싶은 것인데 뭐 의도와 목적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실제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구조를 좀 탐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구관점 탐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세상에 이런 프롬도 생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수 원할 때 개념책 마플 시너지 해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기본 정석과 이게 지금 어 양지영님, 세린맘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이게 기본 정석 플러스 쌤피 해도 되나요?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개념책 플러스 마플 시너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소와 유형소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고 둘림 중3인데 이번 고3 부모는 공통은 하나 틀리는데 대치 유명 레테드를 보니 너무 점수가 안 와서 이 간극을 어찌 채울까요? 우선은 모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우선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치동 고3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더 어려운 것들을 해서 예,
킬러가 쉽게 만들자. 이런 냄새가 좀 가뿐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 스펙이 걸리고 있는 구조가 확실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아줘야 되면 그 학습에 맞는 것이고요. 그 간극을 메꾸는 방법은 그 수준, 그러니까 준킬러 킬러 수준의 문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리는 걸 이제 권하는 것이고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사실은 여러 과목들이랑 이제 두루두루 전략 설정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한 공부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죠. 수능에서 92점까지는 DNA에 영향 없이 갈 수 있는 점수. 만약에 DNA가 허락한다면 96, 100을 갈 수 있는데 96을 100을 가는 공부가 96, 100을 가는 공부가 92를 맞는 공부만큼 많이 걸립니다. 이건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그렇겠는데 결국은 그 끝판왕 단계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3이므로. 네. 이게 무슨 얘기시죠? RPM 수준 건너뛰고요. 아, 아니에요. 그 마플 시너지를 풀면은 그 마플 시너지에 RPM 수준의 문제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포함 관계로 생각하시는 게 좀 좋고 쉬운 유형들이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책의 전체 비율로 보면 뭐 좀 적을 수는 있는데 마플 시너지가 근데 문제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요. 건너뛴다기보다는 한 번에 가시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고등심달 서드반까지 진행해도 준킬러까지만 다루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준킬러 기준은 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고1 기출 중에 그러니까 모의 기출이 아니에요. 내신 기출 중에 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비학군지 중에서도 좀 학교가 시험이 쉬운 학교들 그러면 사실은 서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컨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전교 1등을 노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학군지에 있다. 근데 이 학군지는 대치동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를 진학할 예정이다. 이러면 서드까지를 추천드리고 라스트 4단계는요. 어, 4단계는 그냥 스마 빌드업이 다 됐는지 끝판왕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뭐 약간 수학을 즐겨볼까?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는 해놨는데 뭐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사는 서드까지만 해도 우선 그 이게 심달을 풀어내고 첨삭받고 준미팅 하는 거잖아요. 그 구조의 학습법으로는 제가 볼 땐 서드가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해와 달림 초6 수특 개념서 병행할 때 쌤비 정답률 90% 나왔고요. 오답만 다시 풀면 못 푸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센시는 상당히 간극이 있네요. 맞아요. 센시가 상당히 간극이 있어요. 네. 수원까지 센시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수투가 센시가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 센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센시가 심하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뭐 공수원, 공수투, 수원, 수투에 비해서 수투의 센시만 특별히 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아이가 지금 미분과 적분이 이제 주 내용이잖아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 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함수 관련돼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해석 추론이 대부분 이제 센시에 있고 그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해석 부분 파트가 조금 더 공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대응하는 방법은 우선 1번 함수 해석이 제대로 들어갔나 그래서 어려운 그래프들의 그러니까 그래프의 해석 중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아이가 정밀하게 해석을 할 수 있나 이런 체크가 먼저 돼야 되겠고요. 그게 체크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제집을 풀어라 이런 솔루션보다는 아이가 그래프의 해석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닉네임 너무 기분 좋아요. 오, 해피 투데이. 오, 해피 투데이. 좀 우울하지 않나요? 오늘? 근데 약간 날씨 촉촉하고, 근데, 해피 투데이. 너무 닉네임 감사합니다. 소형 남하고 공수원을 기정 실정했는데요. 심화수로 혼자 센시 스텝 불라로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센시를 하면서 불나로 약간 좀 결이 다른 신개념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죠? 이거 질문 받는 시간 아닌데요? 아, 네. 2부 해야 되는데. 우선 질문은 지금 올라온 것까지 다 받을게요. 자, 3-2까지 개념 진도 나가고, 센 정도, 고1 진도 계속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중등심화 빌드업에 시간을 써야 할까요? 이거는 바닐라 라떼님 질문은, 예, 아이 학년, 예, 그 다음에 진학할 학교, 그 다음에 현재 아이 학년이요. 네, 진학할 학교, 그 다음에 개념 진도를 나가는 센 정도의 교재, 그 다음에 그 교재의 초견의 정답률, 그 다음에 완성도 등을 설명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닐라트님. 자, 다시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레이첼님, 어떤 라박에서 답변해 주셨던 지역 일반고 1 모고 성적은 좋으나 내신에서 쉬운 난이도 오답 반복되는 아이의 경우 집에서 도움을 주는 발병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 일반고 1, 1등급, 1등급, 네. 지역 일반고 1등급이고 모고 성적은 좋으나 내신에서 쉬운 난이도 오답 반복되는 아이의 경우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는데 쉬운 난도에 계속 오답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쵸? 예. 이거는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미 질문의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실전에서 유형에서 점수가 안 깎여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임 어택 연습을 좀 시키는데 예를 들면 문제가 이래요. 막 20문제 죠. 21, 22개가 50분에 풀어지면 그 학교의 문항을 잘 분석해서 심화 문항을 몇 개가 출제되는지를 역산해서 심화 문항당 한 4분에서 5분의 시간 배정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유형이 얼마 만에 풀어줘야 되는지를 역산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고라고 하셨으니까 이렇습니다. 뭐 일반고가 아닌 학교엔 적용되는 예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두고 몇 문제의 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타임 어택에 도움이 되겠고 평소에 어떤 준비 방법 이런 것보다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 연습을 시키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고등 심달 테스트 4 반이 어벤져스 반인가요?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어벤져스 챌린지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습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네가 먼저 풀고 내가 첨삭해 줄게. 너는 이렇게 풀었지, 나는 이렇게 최적화해서 풀 거야. 혹은 너가 이 모르는 거는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해. 그래서 줌 미팅 통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심달의 방식이고 어벤져스 방식은 그러니까 챌린지 하라는 거죠. 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줄 테니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도전해 볼래? 이런 거죠. 그래서 도전해서 막 풀어내면 오케이 잘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방식이 어쨌든 다르다. 그래서 그렇고 다루는 문제 수준은 결국은 어벤져스 4가 심달 4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교육 수상하는 바이블 실력 정서 쌤 마플 시너지 1분까지 풀었고, 어, 바이블 플러스 실력 정서 쌤 마플 시너지 1분까지 풀었고, 네. 5일 모의 7년분, 96에서 100점 나오고 있고요. 네. 수원수도 미적분 학통은 개념서와 쌤 마플 시너지까지 풀고, 정승재 선생님 세트 잡으로 3회독한 상태입니다. 네. 얼마 전 라방에서 질문 드렸는데 백미 같은 문제지만 이게 이제 백미를 풀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최고심화의 최고심화보다 어떤 심화 문항들 심화 모의 기출의 변형을 풀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고등 입학까지 고쟁의 블랙레벨 TOT 절대등급 자히스토리 백미 강남 학군지 시험지를 풀릴 계획인데 어떨까요? 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선 지금 아이 수준을 봤을 때 고쟁이 절대 등급 자이스토리 다탈락 필요 없습니다. 고쟁이 절대 등급 자이스토리 필요 없고요. 블랙라벨은 후순위. POT는 풀리면 풀어도 되지만 뭐 비추.
1순위 강남 학군지 시험지, 2순위 백미, 그다음에 블랙라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 정도 느낌 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TOT 요런 패턴. 근데 강남 학군지 시험지를 풀려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의 빌드업 상황은 지금 저 정도 수준이 맞아요, 어머니. 고쟁이랑 주신 정보로만 보면 모의고사 형태가 저 정도가 나오고 있으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네네. 풍군 세종이 갈 것 같으면 더욱더 저렇게 풀리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원장님이 이소년에게 영어 배워오신 듯? 영어? 어떤 영어요? 제가 이 소장님보다 영어 잘해요. 제가 가르쳐 주고 갔겠죠. 자, 모리모리님. 초3 남아 학원 없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1031 사고를 꾸준히 해와서 현재 초급하고 있고 심화 빼고는 다 맞아요. 최상위 3학년 하고 있는데 어려워하지 않아서 초사 최상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혼자 차분하게 푸는데 90%는 맞네요. 네, 뭐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과 하고 그냥 빨리 중등 나가시면 되겠죠. 이제 요런 경우는 아이가 이제 혼자 스스로 풀어서 학습 습관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5, 6학년 거도 똑같이 구성을 해주시고 최대한 좀 스피드를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률이 너무 높아요. 향상적인 공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올려주셔서 빨리빨리 예, 듣는 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중일 남아 수 원투센 정답률 좋게 마무리했고 이후에 수업 마더통 하면서 미적분 개념수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쌩이 정답률이 좋게 마무리됐잖아요. 마더텅, 수원 마더텅, 오케이. 수원 마더텅, 그냥 기출서로 한 번에 유형부터 때려잡겠다. 오케이. 미적분 개념서. 근데 이 미적분은 개수라고 쓰고 미적분이라고 쓰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투겠죠? 수투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쓰시면 헷갈릴 수 있죠. 수원, 수투, 미적분이니까. 그래서 미적분 개념서가 수투라면은 네, 괜찮습니다. 네. 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음맘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구성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런 거예요. 수어는 어쨌든,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익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고요. 처음에, 초견할 때. 수투는 그래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려워요. 근데 개념의 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양이 많은 건 아니고 수트는 개념이 해석 개념이 어렵다. 수어는 개념이 많아요. 실제 설명해야 되는.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 게 많고 새로 배워야 되는 게 많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수어이고 수트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그 머리를 많이 쓰는 깊이가 중요한데 예, 개념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돼서 보통 통상적인 아이라면, 아이인데, 통상적인 아이인데, 만약에 그래프 해석이 약하다 하면, 비교적 약하다, 함수가 약하다, 그래프 해석이 약하다, 함수가 약한 것도 그래프 해석이 꼭 약한 것만 아니니까, 그래프 해석이 좀 약하다 하면 음모님의 방식이, 보편적으로 아주 그냥 딱 효과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약하고 강한 게 없어. 그러면 수원 가수도 똑같이 구성하셔도 돼요. 수원도 마다텅, 숙소도 마다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음맘님, 이 미적분이 미적분 2로 개정되는 그 미적분 2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자, 바닐라 라떼님 다시 질문 주셨고요. 초육 센 초기온 정답률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3-1센 최고 수준으로 풀었습니다. 센 플러스 최고 수준이요. 3-2는 센으로 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간 목표입니다. 심화, 심화 3레벨. 심화 3레벨이라는 건 어느 책 심화 3레벨이죠? 심화 3레벨이 심화 3레벨이 어느 책 심화 3레벨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타프 심화서 3레벨이 조금 버벅버벅하면 A급이 버벅대는 건 사실 상관없고요. 나머지 세 권이 조금 버벅대는 정도다. 정답률이 한 60% 언더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풀리시는 심화 빌드업 작업을 해놓고 고등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 미적분투예요? 그러면 수업 마라톤 하면서 미적분투를 못 나갑니다. 그거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숨기지 마세요. 쭉 안 돼 있잖아요. 아, 수원수들 했구나. 제가 위에를 공동수학 원투를 읽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미적분 개념서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음원님 죄송해요.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 읽었어요. 공동수학 원투를 했고 수원 마라톤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자, 수원 센을 했고 수원 마라톤을 하면서 그럼 이건 수원의 마라톤으로 유형을 하는 게 아니라 심화 빌드업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받을게요. 근데 수원 수투를 했으니까 미적분을 개념서라도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신데 이건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중일이잖아요, 가뜩이나. 예, 가지 마시고 우선 이 상황보다는 수원수투의 심화 빌드업에 더 총력을 기울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제가 2부에 설명드릴게요. 네. 중이 미적 공부하고 있어요. 고의, 육모, 구모 두세 개 틀리고 있는데 시중 심화서는 안 풀려고 해요. 모의기출만 계속 풀어도 심화 빌드업 가능합니다. 예. 시중서를 이용한 심화 빌드업법,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용한 심화 빌드업법 다 설명드렸죠. 가능합니다.